평범한 청소도구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 금화병원 로비를 청소하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 중 누구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렇게 시작된 청소부 생활은 사실 제 의지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외조부님의 마지막 유언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한 것이었죠. 돌아가시기 전 외조부님은 제게 중요한 과제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면 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마지막 말씀과 함께 특별한 조건을 내세우셨죠. 외조부님은 한평생 사업을 하며 얻은 교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아야 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모든 배경을 숨기고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금화그룹 외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매일 아침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간호사도 있었고 무심히 지나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대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조부님이 왜 청소부로 위장하라고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병원 VIP 병동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그때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 한 명이 병실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라고 여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로 생각했던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운명이란 참 이상한 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이었습니다. VIP 병동 청소를 마친 후 복도 끝으로 이동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이봐요, 당신. 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 순간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청소부 따위가 어디서 기척도 없이 다녀. 이 손 치워. 여성이 소리치며 제 손을 세게 내쳤습니다. 청소도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당황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여성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따끔한 충격과 함께 뺨이 화끈거렸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병동에 있던 간호사들과 다른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에게 이런 청소부는 병원에서 내쫓아야 해요.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뺨을 감싸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님, 진정하세요라며 여성을 진정시키려 했죠. 하지만 여성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였죠. 하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 두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얼굴, 말투, 행동,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테니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언젠가 이 순간을 떠올릴 날이 올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기억은 단순한 굴욕의 기억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반드시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을 이 얼굴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언젠가 그 여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을 위한 다짐이었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청소부 생활을 뒤로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저는 유명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어느덧 결혼을 앞두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조부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라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죠.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감정을 뒤로하고 저는 상견례 날을 맞이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 앞에 도착한 저희는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문 앞에서 어머니는 조금 까다로우시지만 금방 마음을 여실 거야 라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죠. 그녀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제 뺨을 때렸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 사람이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죠.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비 남편이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동안 그녀의 눈은 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그 시선을 마주했죠. 이제 더 이상 그날의 청소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 남편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의심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음식은 전혀 맛이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과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물었죠. 예비 남편이 어머니, 무슨 질문이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아들을 무시한 채 저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여자 예전에 청소부였어.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법대를 나왔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저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일하던 청소부 맞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속일 생각을 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청소 일을 했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는 제 대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꺼져.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예비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따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알아? 라고 말하며 저를 노려보았죠. 그 순간 10년 전 병원에서 느꼈던 그 굴욕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날의 무력한 청소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죠. 이 봉투 10년 전에도 봤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제 손으로 돌려받게 될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소리지? 라고 물었죠. 예비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외조부님의 유언장과 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였죠. 그리고 그것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비밀 무기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외조부님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싶으셨죠? 지금부터 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비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밝힐 때였죠. 저는 금화그룹 창업주 김진석 회장의 외손녀입니다. 금화그룹 3세대 단독 상속자이죠.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금화그룹은 이 나라 5대 재벌 중 하나였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가문은 금화그룹의 경쟁사였습니다. 외조부님은 돌아가시기 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룹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위해 저는 모든 배경을 감추고 청소부로 일했던 것이었죠. 그 봉투 10년 전 병원에서도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그때는 청소부였던 제게 던지셨죠. 오늘은 이 봉투를 당신 손으로 돌려받게 될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라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문서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당신 아들과의 인연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예비 남편은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의 가치를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가문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외조부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상견례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금화그룹의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비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부끄럽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결혼식장 입구에 특별한 문서를 전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직접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모든 것이 외조부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제 이름이 새겨진 문서가 전시되어 있었죠. 그것은 금화그룹의 이사회 임명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하고라도 연결 좀 해줘. 이 결혼만 성사되면 당신 이름이라도 회사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계산적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지위와 돈을 위해 무릎까지 꿇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외조부님이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닌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하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신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저는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뒤를 따라왔죠. 제발 이 결혼만은 진행해줘. 우리 회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주례자와 예비 신랑까지도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집안은 청소부에게도 손 안 대는 사람이 올라오는 곳이라서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린 것이 분명했죠. 저는 그 장면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청소부에게 손찌검을 하던 그 순간,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 어머니와 같은 가정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저는 당당하게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외조부님이 남겨주신 교훈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금화그룹의 이사장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외조부님의 유언대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증명했기 때문이었죠. 회사 경영에 전념하면서도 한 가지 잊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청소 노동자 권익기금에 1억 원씩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를 우리 회사 본관 경비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녀의 회사는 파산했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찾아와 일자리를 구걸했을 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었죠. 다만 가장 낮은 직위에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할 때면 경비실 앞을 지나갑니다.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줍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한때 저를 무시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지위나 배경이 아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조부님의 가르침은 제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로 일했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외조부님의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